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부가치세 신고납부 우리 5주차 강의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번 주가 추석이 껴 있다,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우려가 되는 게 혹시나 깜빡하고 출석 과제물을 여러분들이 제출을 하지 못할까봐 조금 걱정이 되는데 웬만하면 우리 추석 전에 추석 과제물을 제출을 해가지고요. 여러분들 그 조금 불이익이 없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의 스케줄을 조금 잘 짜서 공부를 좀 진행해 주기를 바랄게요. 자, 다시 한번 강조를 할게요. 추석 연휴 때문에 여러분들이 출석 과제물을 혹시나 또 이렇게 제출하지 못할까봐 조금 우려가 되는데요. 미리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에 여러분들 과제를 작성해 가지고 바로 제출을 좀 해주기를 좀 바랄게요. 자, 그럼 우리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저번 주에는 우리 그 공급 시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웠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제야의 간주 공급도 배우고 그리고 용역의 공급도 배우고 뭐 이런 것들을 저번 주에 공부를 한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수출 관련돼 가지고 이런 것들도 공부를 한번 해봤고요, 그죠? 자, 어려운 개념들은 아닌데 한 번만 보고 나면 내용을 까먹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자주 봐줘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뭐 전산 세무나 전산 회계 공부만 할 거라면 사실 이러한 개념들이 조금 중요도는 낮을 건데요. 우리가 부가치 세법을 지금 배우는 입장에서는 이제 수험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조금 세부적으로 좀 공부를 해가지고 명확하게 개념을 조금 여러분들이 잡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자, 이런 내용들도 살펴봤고 그리고 이런 공급 시기도 살펴봤고 그죠? 자, 제가 그때 저번 주에 이 용역의 공급 시기에서 우리 기타 조건부 용역 공급하고 요거 그 뭐냐 제야의 공급에서 보는 그 공급 시기 있죠. 요거 조금 제가 주의해서 좀 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간주 임대료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간주 임대료도 왜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 가세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가세 형평을 위해서 또는 가세 공평을 위해서 우리가 그 뭐냐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도 가세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들도 살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여기까지 살펴봤고 자, 오늘 우리 그거 이제 공급 시기 이제 그 마무리를 하고 또 다른 그 영세율과 면세 요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급 시기의 특례는요. 자, 요거는 시험 공부하는 친구들한테는 조금 중요하고 그리고 부가치 세법을 그냥 순수하게 공부하는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공급 시기 특례는 자, 폐업했을 때 이 폐업 사업자에 대해서는 우리 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를 언제가 볼 것이냐라는 건데요. 자, 요거 잘 보세요. 자, 폐업 전에 공급을 했어요. 폐업 전에 공급을 했어요. 자, 그런데 제야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 시기로 한다. 이렇게 돼 있다. 그죠? 자, 우리 요런 거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장기 예시를 넣고 자, 예시를 우리 장기 할부 판매로 볼까요? 자, 장기 할부 판매의 공급 시기는 어떻게 되죠? 그렇죠. 대가를 받기로 한때가 된다. 그죠? 자, 그런데 제야를 인도하고 그리고 나서 다음 날부터
잔금까지 기간이 자 1년 이상이 되어야 된다. 그죠? 자, 그렇다면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식인데 이미 제한은 인도했다. 그죠? 자, 그래서 제한을 선 인도를 하고 나중에 대가를 받을 때 공급 시기로 봅니다. 자, 요럴 때 이 제한을 먼저 인도한 게 자, 폐업 전에 발생이 되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대가를 받을 때가 폐업 후에 발생할 수도 있겠다. 그죠? 통상적으로 우리가 급하게 문을 닫다 보면 이제 우리가 장기 할부 판매로 공급을 했는데 나중에 대가가 들어올 때가 있겠다. 그죠? 자, 요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이후에 우리가 대가를 받을 때를 공급 시기로 원칙은 원칙은 대가를 받을 때를 공급식으로 해야 되는데 원칙은 요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적어야 되나? 원칙적으로 공급 시기로 봐야 하지만 자, 대가를 받기 전에 자, 폐업을 해 버렸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폐업 1의 공급 시기를 폐업 1의 공급 시기로 한다. 요렇게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폐업 전에 공급한 게 요게 공급 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를 한다고 하더라도 요 폐업일로 소급해가지고 그죠? 요렇게 소급을 해가지고 공급 시기로 한다. 요런 겁니다. 알겠죠? 자, 세금 계산서 선발급시입니다. 자, 요거는 어떤 특례 규정이냐 하면 자, 제하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되기 전에 그죠? 공급 시기가 되기 전에 제하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 계산서 발급을 할 때 그 제하의 공급 시기로 본다. 자, 우리 선 발급 그러니까 우리 세금 계산서 규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공급 시기 전에 대가를 받아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하는 선 세금 계산서라는 게 있고요. 우리 실무상으로는 그냥 선 세금 계산서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공급 시기 때 그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게 아니고 한 달간 또는 한 달 이내 1여월이라고 했다. 그죠? 이 1여월에 그 임의의 기간을 또 정해가지고 우리가 그 마지막 날을 그 작성 일자로 해가지고 다음날 10일까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우리 후 세금 계산서가 있다. 그죠? 자, 원칙상 세금 계산서는 공급 시기에 발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선발급 특례라든가 후발급 특례는 공급 시기 전 또는 공급 시기 후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하더라도 자, 그때를 공급 시기로 봐서 정상적인 세금 계산서로 보겠다.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자, 이런 요건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자, 요 밑이 이런 요건들이에요. 자, 이런 선발급 세금 계산서를 아무 때나 발행을 하는 게 아니라 장기 할부 판매나 또는 이런 2번 있죠. 공급 단위를 구해 갈 수가 없어서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그런 사유에 해당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선발급 특례를 적용을 해서 공급 시기가 되기 전이라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 시험상으로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 이론상으로도 기본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잘 알아놔야 됩니다. 자, 특히 폐업 요거 있죠. 소급해가지고 폐업일로 공급 시기를 본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우리 제2장 가세거래에서 마지막 내용이네요. 자, 거래 장소 또는 공급 장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험 중심적으로 공부하는 친구들한테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파트가 이거예요.
자, 이 거래 장소, 이 공급 장소를 우리가 정의를 내려야 하는 이유는요. 자, 여기 책에도 나와 있죠. 우리나라의 가세권이 미치는 거래인가?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해서 우리가 가세를 할 것인가? 그런 여부에 대한 판정 기준을 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외거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의 가세권이 미치지 않죠. 자, 제야의 공급 장소 그리고 용역의 공급 장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제야의 공급 장소는 자, 이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 이동이 개시되는 장소, 처음에 스타트하는 장소를 공급 장소로 보는 겁니다. 자, 이동이 필요하지 않다. 자,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동이 필요하지 않지요. 자, 이거는 소재하는 장소가 우리 공급 장소 또는 거래 장소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요 두 가지 장소가 국내라면 대한민국에 가세권이 미치는 거고 아니라면 가세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용역입니다. 자, 원칙적으로 용역의 공급 장소는요, 제공되거나 사용되는 장소를 우리는 공급 장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제공되거나 사용되는 장소가 대한민국이라면 대한민국에 가세권이 미치는 거고요. 아니라면 미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2번 국내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 우리 뭐 여객기라든가 뭐 그런 것들요. 국제운송의 경우에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일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국제운송을 한다면 자, 우리나라에 사업장이 있겠다, 그죠? 자, 그래서 그거는 그 뭐냐, 제공되거나 사용되는 장소로 위로 올라가 버리는데, 이런 국제 운송을 하는 비거주자나 또는 외국 법인이면요, 자,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가 대한민국이면 우리나라에 가세권이 미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아셨죠? 자, 이게 기본적인 내용이긴 한데 시험 측면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그 세법상 기본적으로 배우는 내용들로 생각을 한다면 중요한 내용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우리나라 가세권을 어떻게 판정을 내릴 것이냐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론 파트는 우리 2장은 여기서 마치고요. 자, 우리 연습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항상 공부를 하고 나면 이런 연습 문제를 풀어봐 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그리고 아리까리하게 그거 이해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자, 이런 것들을 문제를 풀면서 조금 날카롭게 그 이론적인 부분을 다듬어 낼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자, 1번. 자, 다음 중 부가치세법상 제하의 공급의제. 자, 간주 공급이다, 그죠? 공급의제에 해당하는 것은 자, 단서가 붙어 있네요. 자, 모두 매입세 공제를 적용받은 것으로 가정하니까 우리가 간주 공급에 해당하게 되면 매입세 공제를 적용받은 것으로 이미 전제로 깔았으니까 찾기만 하면 됩니다, 그죠? 자, 생산지 근로자에게 작업복과 작업화를 지급하는 경우, 자, 우리 이거 개인적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이런 작업복과 작업화. 자, 2번 택시 회사가 영업용으로 택시를 취득을 했었었네요. 최초에는요. 자, 그런데 이것을 자, 경차는 아니다, 그죠? 자, 업무용으로 사용을 하네요. 자, 그러면 2번이 답이 되겠다, 그죠? 자, 어디에 들어가죠? 그렇죠. 자가 공급 중에서 면비판 중에서 비용업용 승용 자동차 취득 구입 유지 그쪽에 들어간다, 그죠? 처음에는 영업용으로 취득을 했는데 나중에 업무용인 비영업용으로 전환 사용이 되었어요. 자, 그러니까 공급
의제에 해당이 됩니다. 3번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나 자재 등으로 사용 또는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자 반출이 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왜냐면요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요 다른 사업장으로 보낼 때 판매를 목적으로 보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거는요 원료나 자재 등으로 사용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거기 때문에 공급 의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4번 광고 선전을 위한 진열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자 이것도 우리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이라고 보면 안 된다 그죠? 왜냐하면 판매 목적이 아니라 광고 선전을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라고 여러분들이 쉽게 찾을 수 있었을 겁니다. 맞나요? 네, 어렵지 않다 그죠? 자 2번 자 다음 중 부가치세법상 가세 대상인 제야의 공급이 아닌 것은 가세가 되지 않는 것을 찾아야 되겠다 그죠? 자 특허권 권리의 공급이다 그죠? 강허권 권리의 공급입니다 그죠? 무채물입니다 무채물. 자 요거 가세상 해당됩니다 그죠? 자 기계장치 유채물에 해당합니다. 자 가세대상 맞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상품권 또는 수표 어음 유가증권 자 이런 것들은 우리 무채물에 해당은 되겠지만 우리가 요거는 교환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 소비 그 뭐냐 우리가 부가가치세는 소비형 부가가치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비 물품에 대해서 가세를 하는데 이런 상품권이나 유가증권 수표어음은 우리가 교환 대상 결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들은 우리 제야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 우리 처음에 공부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2번 또 4번이라는 답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은 없었을 겁니다. 자 전산세무 2급에서 나오는 시험 문제 수준이 뭐 이 정도 수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자세하게 공부를 한 상태에서는요 뭐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이렇게 점수를 그냥 주는 문제들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3번 볼게요. 자 사업자의 다음 거래 중 부가가치세 가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찾아봅시다. 자 1번 세금 계산서 발급 없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자 우리 사업의 포괄 양수도라고 했다. 그죠? 이러한 사업의 포괄 양수도는 우리 제야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그죠? 아예 가세 대상에 해당하지가 않습니다. 자 2번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제공했다. 자 우리 여러분들 부가치세 제야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그 첫 번째 기억나나요? 자 질권, 담보, 양도담보 자 이런 담보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것은 실질 공급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죠? 형식적인 거다. 그죠? 자 그래서 가세 대상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자 3번 특수관계자 간 부동산 무상임대 용역입니다. 자 3번입니다. 자 우리가 용역의 공급 중에 우리가 용역의 간주 공급은 현실적으로 가세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자 우리 가세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맞겠다. 그죠? 자 그런데 유일한 하나 자 특수관계자에게 수익성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를 하게 되면 가세 대상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주택의 무상 임대 용역은 일단 주택 자체가 가세 대상이 아니에요. 면세 대상이죠.
우리 요번 시간에 우리 면세 공부를 할 때 배울 건데요. 주택의 임대는 그 자체가 면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 무상 임대 용역은요, 부가치세가 가생이 되는 우리 수익성 부동산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3번입니다. 자, 4번.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에 따라 제한을 양도하는 것. 자, 이런 민사집행법, 국세, 징수법, 뭐 이런 법에 따라서 경매로 양도를 하게 되게 되면 우리 부가세 가세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었다. 그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라고 여러분들이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중 부가지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이번에는 몇 번일까요? 자, 용역이니까 제한을 찾으면 되겠다. 그죠? 자, 우리 1번 건설업의 건설 용역이네요. 자, 우리 건설업은 이것도 가공계약의 하나에 해당한다. 그죠? 자, 우리 건설업자가 자기의 자재, 주요 자재를 일부 또는 전부 부담을 해서 우리가 그 건물을 올리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아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계약이 아니고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계약에 봐서 건설업의 건설 용역은 언제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우리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1번 요거 용역의 공급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부동산 임대업의 임대 용역.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게,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잖아요. 부동산을 공급했으면 제하에 공급이 되는데, 부동산을 그러니까 공급했다는 말은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부동산을 소유권을 넘겨줬다면 제하의 공급입니다. 하지만 부동산을 빌려줬다면 용역의 공급에 해당이 되는 거다. 그죠? 자, 3번 특허권을 대여했을 때, 자, 특허권을 처분했다, 양도했다, 이렇게 되면 제하의 공급이지만 특허권을 빌려줬다, 그러면 용역의 공급에 해당이 됩니다. 아셨죠? 자, 전기는 제하죠. 그죠? 네, 전기는 제하예요. 무채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전기의 공급은 제하의 공급이기 때문에 4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것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5번입니다. 자, 답은 갑 회사의 거래 내역이다. 부가지세법상의 제하 용역의 공급 시기는, 자, 공급 시기를 묻고 있다. 그죠? 계산 문제 같았는데 계산 문제가 아니었네요. 자, 여러분들, 자, 여기서 이 공급 시기를 우리가 맞추려면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런 제한 공급 시기 있죠. 이것을 암기를 하고 있어야지 맞출 수가 있는 거다. 그죠? 자,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장기 할부 판매 그리고 중간 지급 조건부 판매가 있는데요. 자, 이 내용을 조금 가져볼까요? 자, 요거를 가져와 봅시다. 잘못 가져왔네. 자, 어디서 좀, 여기 있다. 자, 필요한 것만 좀 잘라볼게요.
여러분들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글씨가 좀 작아져서. 자, 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공급 시기를 문제인데요. 자, 이런 식으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나와 있으면 장기 할부 판매나 또는 중간 지급 조건부 판매 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묻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렇다면 장기 할부 판매나 중간 지급 조건부에 해당이 되고 나면 그 공급 시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자, 공급 시기는 이렇게 쓸 때, 자, 첫 번째, 아이고. 자, 장기 할부 판매나 또는 중간 지급 조건부에 해당이 되느냐? 두 번째, 자, 해당이 안 되어 가지고 자, 그냥 일반 뭐 제하의 공급으로 볼 것이냐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만약에 장기 할부 판매나 중간 지급 조건부에 요건에 해당이 된대요. 그러면 대가를 받기로 한때를 우리 공급 시기로 하고, 자, 우리 일반적인 제하의 공급은 언제다, 그죠? 자, 인도 1,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장기 할부 판매나 또는 중간 지급 조건부 판매에 해당되는지를 잘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자, 만약에 그 뭐지?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게 장기 할부 판매나 중간 지급 조건부 판매가 아니면 그냥 인도일을 공급 시기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어떻게 됐는지 봅시다. 자, 공급 계약을 맺었는데요. 공급 계약이 1억 원짜리네요. 자, 계약금 X 1년도 8월 1일. 그죠? 그리고 잔금까지 쭉 가다 보니까 잔금 일자가 4월 1일이다. 그죠? 자, 제품 인도일은 20X2년 4월 1일이네요. 자, 장기 할부 판매는 인도를 먼저 해야 돼요. 근데 잔금 때 제품 인도를 했어요. 맞나요? 이거 보이죠? 잔금 때 제품 인도를 했으니까 일단 장기 할부 판매는 아니다. 그죠? 자, 중간 지급 조건부 한번 볼게요. 제하가 인도되기 전에 또는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고, 계약금도 받았고 중도금도 받았어요.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고, 그러니까 요거 중도금까지 받았다. 그죠?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자, 8월 1일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요 4월 1일까지 6개월 이상이냐? 맞네요. 6개월 이상이다. 그죠? 8, 9, 10, 11, 12, 1, 2, 3이니까 8개월 정도가 되겠네요. 아하, 중간 지급 조건부 해당이 되겠네요. 그죠? 자, 중간 지급 조건부 판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공급 시기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입니다. 자, 그래서 대가 언제 받았어요? 자, 계약금, 중도금, 잔금 세 번 나눠서 받았다. 그죠? 자, 모두 다 공급 시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문제를 풀 때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고요. 논리를 이렇게 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문제였는데 자, 실생활에서도 실제로 실무에서도 우리가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겠다. 그죠? 네, 있을 거예요. 자, 그때 우리가 이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지 판단을 내려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6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부가치세가 가세되지 않는 거래는 이렇게 돼 있다. 그죠? 않는 것. 자,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사업자가
상가 건물을 사무실로 임대했다. 그죠? 자, 상가는 수익형 부동산이다. 그죠? 자, 임대는 주택 임대에 한해서 면세가 되는 거지. 상가 건물은 가세가 됩니다. 2번. 주택 임대 사업자가 부수 토지를 제외한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 자, 주택을 임대하고 있다. 그죠? 자, 주택을 임대는 면세에 해당합니다. 아셨죠? 그리고 주택 부수 토지까지도 면세를 해 주는 겁니다. 이거 뭐 제외한 뭐 이런 말 상관없어요. 포함한 뭐 다 상관없어요. 주택은 건물과 땅으로 되어 있는데요. 주택이라고 하면 그 건물, 땅 모두 다 면세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임대에 관련해서. 자, 3번. 냉장고 제조회사에서 제품인 냉장고를 직원에게 생일 선물로 선물하는 경우다. 그죠? 자, 이게 조금 그런데요. 우리가 직원한테 자, 개인적 공급, 간주 공급으로 볼 수 있느냐? 자, 만약에 이 냉장고가 사회 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고 그리고 연간 개인당 10만 원 이내. 그러니까 이거는 예전 문제예요. 그죠? 예전에는 그 뭐냐? 그 예전에는 그 금액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없었었잖아요. 근데 뭐 10만 원 또 요새 있고 하기 때문에 요거는 3번 보기는 조금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아, 답은 2번이에요. 자, 주택 임대는 면세니까 이거는 가세 안 돼요. 자, 요거 가세 사실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지문이라서 명백한 2번이 답인 거고 3번 보기는 조금 문제가 좀 있어요, 이거. 네, 요거는 네. 소형 냉장고도 요즘은 참 많거든요. 네. 그런데 이 냉장고라고 하면 2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네요. 그죠? 근데 그래도 문제는 좀 있어 보인다. 그죠? 자, 4번. 건설회사가 상가 건물을 분양하는 경우 자, 상가 건물 제야를 공급했다. 그죠? 자, 분양이라는 말이 그 건물을 판매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자, 제야의 공급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상가 건물을 임대했다고 하면 용역의 공급이 되는 거고. 자, 요것만 풀고 우리 잠깐 쉬도록 할게요. 자, 다음 중 부가세법상 가세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문제도 너무너무 쉬울 것 같네요. 자, 1번. 제야를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 목적으로 동산 등의 권리를 제공한 경우 자, 요거는 제야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다. 그죠?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것은 가세 대상이 해당되지 않는다. 자, 2번. 본점과 지점의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가 본사에서 지점으로 제야를 공급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자, 여러분들 자, 이런 보기는 책에서 잘 보지 않았던 거기 때문에 좀 꼬아냈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원리는 되게 간단해요. 자, 어떤 거냐 하면 우리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는 우리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공급 의제를 배제한다. 그죠? 간주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그죠? 자, 그런데 배제가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스스로 어떻게 했어요?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했대요. 세금 계산서 발행했으니까 당연히 가세가 되는 거죠. 그쵸? 자, 요거 아셨죠?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했잖아요. 자기들이 가세 거래라고 생각을 하면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했잖아요. 그죠? 그럼 가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아셨죠? 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세금 계산서 발급했으면 자신들이 스스로 가세 거래라고 인정을 하고 부가지세를 납부하겠다는 겁니다. 자, 3번. 사업을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우리 사업의 포괄 양초도다. 그죠? 가세 거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4번. 상속세 및 정려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라서 조세를 물납하는 것. 자, 물납이다. 그죠?
아무런 국가 입장에서 실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세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자, 오케이. 자, 1교시 여기서 마치고요. 잠깐 쉬었다가 2교시 수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